이면각과 이면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먼저 이면각이라는 게 뭐냐면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알파,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. 근데 이것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 그냥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있고 그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평면 알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겠죠, 사실은. 그치? 그런데 이건 평면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 평면 베타도 연장이 되겠죠, 이렇게. 그치? 그렇지만 이 교선을 중심으로 그냥 한쪽만 보겠다라는 뜻으로 반평면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. 그래서 이 평면이라는 것은 평면 위의 직선, 지금은 이 두 평면의 교선이 되겠죠. 그 직선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쪽만을 반평면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그냥 평면이지만 두 평면의 교선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양쪽 부분 중 한쪽만을 본다는 의미로 반평면이라고 쓴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두 평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기는데 요 교선을 중심으로 요쪽 반과 요쪽 반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때 직선 L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하고요. 두 반평면 알파와 베타를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요 내용, 요 용어 자체 있죠. 요 용어 자체가 앞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. 그렇지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이면각이라는 도형이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. 2번을 보시면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 점 O를 잡고요. 이 O를 지나고 직선 L에 수직인 반직선을 OA, OB를 만들 건데 이 OA와 OB를 각각 반평면 알파, 베타 위에 만드는 겁니다. 즉 OA는 알파 위에 반직선이 되는 거고요. OB는 베타 위에 반직선이 되는데 어쨌든 이 OB와 L도 수직, OA와 L도 수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 각 AOB 있죠?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요 각이 요 L 위에 점 O가 어디에 자리를 잡든지 간에 이 BO와 OA를 만들게 되면 요 각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불러요. 그러면 이면각도 뭔지 그러니까 이면각이 뭔지 알았고 이면각의 크기도 뭔지 알았는데 이걸 왜 배우느냐? 이걸 왜 배우냐 하면 두 평면이 만나죠.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 하나가 생기는데, 그죠? 요 교선을 이면각의 변으로 보고 똑같이 OA와 OB를 각각 평면 위에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놈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로 정의하기 때문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면각이 뭔지 이면각의 크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이면각이나 이면각의 크기란 용어보다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이러한 표현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. 그죠? 그놈이 곧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은 결국 교선 위에 한 점 O를 잡은 다음에, 그치? 요 O를 잡은 다음에 요 평면 위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리는데, 그죠? 요 직선이 교선과 어떻게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또한 요 직선도 교선과 수직이 되도록 잡고 그 다음에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점 O가 되도록 잡았을 때 이 두 놈이 이루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결국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 봐. 다음은 두 평면의 수직에 관한 성질입니다. 그러면 이 두 평면이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두 평면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.
이렇게 평면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평면 하나가 이렇게 또 그려집니다. 그럴 때 교선이 있고요.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이 교선의 수직이면서 요거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? 요 알파 위에 놓이는 요러한 직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교선을 L이라고 할까? L의 수직이 되면서 평면 베타 위에 요렇게 놓이는 직선을 그렸을 때 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있죠? 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이 바로 직각이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는 거죠. 됐죠? 그래서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건 결국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. 네, 이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앞쪽에서 두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라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생각나시죠? 그래서 그때 의미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러한 두 평면의 수직에 관한 성질인데요. 이는 직선과 평면, 평면과 평면의 수직을 판단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돼 있고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1번 먼저 보시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일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그랬는데요. 자,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고요. 그 다음에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겠죠. 그러면 이 평면 알파와 베타는 교선을 갖게 됩니다. 그렇지. 그러면 이 L과 교선 M은 무조건 수직이 되죠. 왜?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 알파 위에 어떤 다른 직선과도 수직이 됩니다. 따라서 L과 M이 수직이 되는데 그때 이 L과 M의 교점을 O라고 두는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 O점을 지나가면서 평면 알파 위에 놓이도록 직선 OB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 OB 역시 M과 수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알파와 베타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각 AOB로부터 정의가 되는데 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기 때문에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죠? 근데 이 OB도 바로 알파 위의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 요놈 각 AOB가 수직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. 그러면 1번이 간단하게 보여졌고요. 그 다음 2번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알파와 베타가 만나는 교선 요 M에 대해서 OA와 OB를 각각 평면 베타와 알파 위에 만들어. 근데 어떻게 만들어? M과 수직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요 두 놈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이 직각이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. 그럼 이런 상황일 때 평면 베타 위에 한 점 A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한다면 AO와 알파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죠. 그런데 이 AO와 평면 알파가 수직이 됨을 보이려면 이 AO라는 직선 L이죠.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 됨을 보이면 돼. 그런데 이미 평면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라는 거로부터 OA와 OB가 직각이라는 걸 알아냈고요. 두 번째, 이 A에서 교선 M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한다 그랬잖아. 그러면 결국 이 M과 AO도 수직입니다. 즉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직선 M과 OB가 L과 각각 수직이 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OA가 평면 알파와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됐죠?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오케이? 자, 그럼 프랙티스 문제 같이 보시죠. 정사면체 ABCD에서 두 평면 ABC와 D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럴 때 이게 이제 이면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M을 연결했을 때 BC와 AM이 수직이 되는 것은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삼각형 DBC도 정삼각형이 되는데 이 D와 BC의 중점 M을 연결해도
DM과 BC가 수직이 됨을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DBC의 교선을 BC라고 보고, 그죠? 그 위에 한 점 M에 대해서 MA가 BC와 수직, MD가 BC와 수직이라면 결국 각 AMD가 이 두 평면 ABC와 DBC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요 AMH 삼각형만 여기에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. 요게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러면 요놈이 A가 되고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H가 되는데 왜 M자가 자꾸 H자랑 비슷하게 그려질까요? 똑바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요 H는 뭐냐면 A에서 밑바닥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됩니다. 그치? 근데 그 수선의 발이라는 놈이 결국 BCD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을 앞쪽 3수선의 정리를 할 때 배워서 알고 있죠. 그쵸? 그러면 간단합니다. 얘를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2인 정사면체로 본다면 AM의 길이는 이 정삼각형 ABC의 높이와 같기 때문에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또한 MH의 길이는 이 DM이라는 요 길이도 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데 그때 H가 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2대 1로 내분을 하게 됩니다. 즉 MH는 전체 이 정삼각형 높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.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그때 요 사이각이 세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해냈네요 벌써. 코사인 세타는 그냥 AM분의 MH가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요거 루트 3 없어지면 남는 놈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됐지?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항상 요 교선에서 각각 수직이 되는 직선을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 딱 요 교선 위에 놓이도록 만든 다음에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어렵지 않습니다.